안녕하세요. 달빛 다니엘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저번 주에 올렸던 상한학자 진서춘 본인은 그럼 상한론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라는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분이 상한론 공부를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를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이 금방 가네요. 벌써 또 일주일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지 하는데요. 이분이 세 분야에 걸쳤었어요. 상한론 스스로 공부한 과정과 또는 그 두 번째로는 그 상한론에 관한 저술들을 저작 과정, 저술 과정들을 어떻게 학자로서 해왔는지. 그다음 세 번째로는 상한론을 임상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그래서 첫째로 자기의 공부 과정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제가 중국에 공부할 때 나왔던 책이에요. 진서춘 논상한. 저번 주에 했던 거는 대만에서 2000년도, 2006년인가에 출판했던 책이고요. 이건 1994년도 제가 막 중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1, 2학년 때 나왔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의 표지를 보면 중의학 출판사에서 출판한 걸로요. 1996년도에 나왔네요. 제가 3, 4학년 때쯤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세 파트로 이제 상한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상한에 관한 저작을 어떻게 자기가 일생 써오면서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됐는지, 또 상한방들을 상한 근계방을 어떻게 임상에 응용할 것인지. 그러면서 부제로 내가 의학을 배워온 길이다. 내가 의학을 배워온 과정을 논하고자 한다,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것으로 서문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렇게 썼어요. 빌자는 어려서부터 의학계에 발을 담궜다. 왜냐하면 대대로 내려오는 의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중의학 집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미 40여 년이 넘었다. 아버지의 훈육 속에서 그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자기가 배운 또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장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또는 친구들의 여러 도움, 토론도 하고 여러 도움을 해서 나는 상한론 아래 다음부터는 상한이라고 간단히 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초보적인 인식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깊게 공부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아주 자유자재로 그 상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계까지 들어와서 이미 40여 년이 넘는 아주 그 찐신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그 자기의 성장 과정이었다. 오늘에 있어서도 상한학자라고 감히 말을 못한다. 예, 그저 그냥 그 능력과 계산해 보면 아직도 상한이라고 하는 큰 정원에서 논일고 있는 늙은 학생일 뿐이다. 아직도 배울 게 많은 상한이라는 그 큰 정원 속에서 논일고 있는 하나의 학생일 뿐이다. 만약 나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상한을 공부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냥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상한을 열심히 공부했고, 상한에 가서 글을 썼고, 상한을 열심히 임상에 응용했다. 이 길을 따라서 꾸불꾸불 가면서 깊은 계곡에까지 왔다. 또한 그러한 갑자기 확 펼쳐지는 곳에 이르고 확 시야가 트이는 것. 그렇지만 껑두어다 더욱 많은
내가 자부터 해답을 찾지 못한 의문들이 아직도 더욱 많다. 그래서 더욱 진일보에서 깊게 또는 더욱 승화시킨 이러한 문제와 과제들을 있다. 같이 연구할 만한 그런 다시 거즈 지혜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감으로 삼아서 혹은 억제하고 혹은 교훈으로 삼아서 그래서 후학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쓴다. 그래서 이시 회요 이추 혹은 이 글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상한 어떻게 상한을 공부했는가? 我初读 상한론的年头 내가 처음으로 상한론이라는 책을 읽을 그 당해 처음에 하이시 여전히 아버지 아버지 옆에서 책을 읽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낮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진료에 참가했고, 뭐 그것도 진료를 했다는 게 아니라 뭐 보고 뭐 심부름하고 뭐 그리고 환자들을 맞고 또는 차오시에 아버님이 불러주는 처방을 저처럼 제가 중의학대학과 대학원 때 한 일이 그 명의들 옆에서 처방 부르시면 써서 환자 주는 거거든요. 그 이제 가본 사람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는 거예요. 중국의 문화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나 또는 방문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 친구나 선배나 후배나 학생들. 그래서 뭐 담배 심부름하거나 뭐는 또는 차 심부름을 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는 책을 보는 시간은 주로 아침 일찍이거나 저녁 늦게 저녁에 볼 수만 있었다. 아침 즉 해가 뜨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해가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해가 뜬 것보다 날이 밝으면 바로 일어나갖고 그래갖고 세안을 하고 난 후에 바로 반듯하게 앉아서 책을 봤다. 낭낭 두 장칠라 낭낭한 목소리로 중국말에 이게 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전따지 뭐 이렇게 외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국말 자체가 그냥 사성이 쓰니까요. 그게 노래처럼 들리는 거죠. 두 장칠라야 뭐 이래가면서요. 그래서 저녁에는 초롱불을 켜가지고 책을 읽었다. 그래서 ENP 그러니까 눈썹이 눈썹이 막 짓눌러 오면 그런다고 이제 눈썹이 쭉 내려오면 그때 잠에 들었다. 치멍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계몽, 의학의 한의학에 대한 계몽으로 읽는 책들. 이게 우리말하면 중국에서는 이걸 딱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한의학을 하려면 4가지가 한의학 개론, 중의기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단학, 중의 진단학, 그 다음에 중의학학, 본초학이죠. 그 다음에 중의방제. 이 4가지의 핵심적인 사항들, 물론 중국 의학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이 4가지의 기본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4가지에서 제가 보기엔 한국 한의학계가 그러니까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4가지만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경전들을 보는 게 쉬워요. 근데 4가지가 안 되면 경전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북경의 중의학 대학이 세우기 전에 해방 전에는 일반적으로 사제관에 도제형으로 내려올 때는 이와 같은 책들을 본 거예요. 의학 3자 3글자로 된 그 19절로 된 그러니까 외우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 어린애들이 외우는 겁니다. 이 아이도 천라우스도 어려서 아버지 옆에서 이걸 처음으로 이제 이 책을 갖고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의시의 의학 원리편에 보면 일단의 말이 있어. 이렇게 세 글자로 의학의 시작은 본래 어디부터 근본을 갖고 있냐. 기백과 황제로부터 이루었고 거기에 링수가 있고 소문이 상세히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한지 그래서 남양군의 한나라 남양군의 그 뭐예요 육경을 변증한 장중정 할아버지가 있으니 성따오 이로 말미암아 성스러운 도가 밝게 빛나가 됐으니 상한이라고 하는 저작이 있고 근계라고 하는 책이 있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방법이 방과 법이 의학의 법도가 중의학의 법도가 세워졌으니 그것이 우리의 진량이 된 것, 우리 한의학의 그 기둥이 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이게 이제 3자 세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세 글자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한 거예요. 줄줄 중국말은 의저시 번치황 뭐 이제 저도 사성 다 잃어버렸어요. 20년 왔으니까 링스 쭈어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건 노래처럼 되죠. 수원 샹 뭐 이래가면서 이게 얘네들 외국도 좋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잘 한국말로 의저시 번기황 뭐 링 영추작 소문약상 이 뭐 외워지려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시도해봤는데 방제도 그렇고 중약도 그 시도해봤는데요. 그렇게 안 헤어지더라고요. 얘네들은 사성이 있어갖고 그게 돼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 별로. 그래서 이런 간단한 몇 구절에서 소문과 영추, 상한과 근계, 상호 관계를 확실히 표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난 후에 심히 느꼈어요. 의학의 원류가 참 오랫동안 흘러내려왔구나. 특히 육경 변증이 성스러운 도의 빛남이 들어다. 그리고 방과 법이 세워지고 우리 의학의 대들보가 세워진 거로구나 하는 네 가지 구절에서 나는 아주 많은 그 느낌과 깨우침이 있었어요. 나를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깊게 느끼게 상한론이라고 하는 한 부의 의학 성전의 저작이 있어서 의사들이라면 필히 읽어야 할 책이라는 것을 이때 느끼게 됐어요. 어린아이지만 야 이거 상한 서문 영추도 있지만 이 사람은 꽂힌 게 어디겠냐. 상한에 꽂혔는데 상한이 뭐냐. 육경변증이 이 성인들의 성스러운 도가 의학의 도가 빛나는 것이 이 상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꽂혔어. 어렸을 때의 마음이 상한눈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매시앙 떠 부단 매이 더 따오지노. 그래갖고 그래서 당시 샹 자후 그래서 아버지에게 티츠 야우 저 상한론 좀 읽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상한론 좀 읽을래요. 중국도 아빠 보고 빠바라 그래요. 아빠 나 상한론 읽고 싶어요. 읽을게요. 그랬더니 매샹 떠 부단 매더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걸 나 의사 하려고 그런다는데 상한론 읽겠다는 아버지가 안 돼! 하고 허락을 안 할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아일러 이 통신수 아일러는 맞다는 거예요. 한 대 맞았다. 예, 통렬한 훈계를 들었다. 훈수. 예,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비핑워 헌까오아우 나를 신랄하게 비평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어린 놈이 아직 뭐 아주 뭐라 그래요 이걸 까졌네. 우리말로 이게 지금 니 주제 파악도 못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쉽게 읽으라는 것만 열심히 안 읽고 그쵸? 기초를 열심히 안 다지고 그러니까 아빠가 봤을 때 상한론 택도 없는 얘기인데 상한론을 이거 아빠가 그냥 사정없이 혼을 내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놈 자식이 이 새끼 까져가지고 말이야 착실하고 기본기를 다질 생각 안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엔 탕토 또 빼뿌리아오지 너 지금 방제 몇 개 외우지 이제 방제도 다 이런 식으로 뭐 5원 율시 7원 율시로 해가지고 탕토올거가 있어요. 그래갖고 방제를 쫙 줄줄줄줄 그것만 다 해도요 의사 되는데 큰 실수 안 해요. 근데 한국 한의학계는 뭘 하는지 그래서 약성도 그렇게 나와 있죠 책이. 이 사람들 외우죠. 이 사람 사성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뭐 노래처럼 외워지죠. 덩당당당당당. 그리고 너 지금 맥결도 하이메이드 왔나? 너 지금 맥진도 너 지금 아빠가 다 읽고 외우라는데 아직 안 했잖아. 그런데 네가 상한론을 읽으려고 한다고?
이 자식이 이게 겉멋만, 우리 말로 하면 겉멋만 들어가지고 이놈 새끼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달빛 이제 달빛 유튜브 하니까 대학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제가 올린 그 유튜브 내용 중에 한 학생이 한국 하니까 대학 학생 같아요. 오지통의 온병저변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의학 저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온병학이에요. 근데 기본 상한 근계도 모르면서 항제 내용도 이해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온병조변을 왜 혼자서 들고 앉아갖고 있냐는 거야. 한국에서 온병조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왜냐면 60년대까지 한 사람도 이 땅엔 유산도 없었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다 독학했는데 그 후에 누가 중과수 공부해온 사람 전문적으로 온병학으로 박사 따갖고 온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다. 근데 네가 지금 그거 읽을 수가 없는 거다. 상한부터 이해해라. 상한도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온병을 이해하냐. 상한을 이해해도 온병을 이해할까 말까 한데 상한과 황제내경 근계를 완벽히 완숙하게 이해한 다음에 오지통이 온병조변들을 쓰게 되고 그런 의학의 이치를 이해하고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인이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워두완라 그때서야 이제 내가 이제 약성부도 외우고 이게 일이니까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약에 대한 이해가요. 이걸 어렸을 때 외워놓으니까 이 功夫이 기초가 우리가 말하는 이 시즌의 비누맥학 이것도 가결로 돼 있던 이 쭈에라는 게 외울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5원인가 7원으로 여기 뭐 우리 안에 지금 다 책들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의학 3자경 이게 한의학 개론 같은 책들이죠. 이런 그 기초 계명책이라는데 기초책들을 다 달달달달달달 아버지한테 혼나가면서 아니면 종아리 맞아가면서 외우는 천자문 외우듯이 외우는 거죠. 그러니 평생 기초가 잡히는 겁니다. 약에 대한 이해, 맥에 대한 이해, 의학 전반에 관한 이해 막 줄줄줄줄 외웠으니까 그냥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외워놓고 나면 이제 크면서 아빠 옆에서 또 보면서 아빠가 또 한마디씩 해주고 맥을 잡아봐라. 저도 맥 많이 잡아봤죠. 뭐 유도주 교수님 옆에서도 잡아보고 뭐 왕면지 교수님 옆에서도 알고 그다음에 그 당뇨병의 체계곤이라고 하는 시에허의원의 주선이 타이푼 6개월 동안 옆에서 잡아보기도 하고 뭐 이거 잡아봐라. 이게 무슨 맥이다. 그런데 맥이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중국 의학서에서 그 한 맥의 코수가 있었는데 책 안 썼다. 왜 안 쓰냐? 맥은 이게 써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뭐 한국의 맥을 누가 가르쳐? 없었는데 김영경 씨, 우리는 최고 한의과 대학인 경희대 한의과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뭘 어디서 맥학이 나오겠어? 정말 어려운 게 맥이거든요. 그래서 기본만 잡아라. 저는 기본 8맥 그거는 실수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로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기초를 확실히 다지고 난 다음에야 상한론이라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됐다, 애야. 이제 상한론을 한번 보거라.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추두 상한론 처음으로 상한론을 봤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책인데 아빠에게 그냥 심하게 혼나고 그래갖고 이제 1년 동안 참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상한론을 봤어요. 처음에는 아주 성스러운 숭상 야, 이게 굉장한 책이구나. 아주 존경하고 숭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이하다는 마음으로 그거를 두 달 앉아 아주 열심히 읽었어요. 공부했어요. 시엔청 아주 그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경은 그런 말의 뜻이에요. 이 두 글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상한론을 어린아이가 보는 겁니다. 靠每度几天啊功夫只有烦了 아이 참 며칠 공부를 하지 않아서 지우 그냥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린애가 안나 아우 우리말 아우 미치겠어. 답답해 미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连规定每天读5条都背不出来. 그 아버지와 함께 상의를 했는지 본인이 정했는지
매일같이 5조문을 외기로 했다는 겁니다. 빼이 외운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진짜 외우는 걸 싫어하니까. 근데 어렸을 때 같으면 외웠을 것 같아요.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같으면 뭐 하루에 5구절도 못 5조문도 못 외웠다. 원래 5조문 아빠 5조문 알았어 아빠 그거 뭐 못해 5조문 그렇죠 어린 나이에. 근데 이 5조문 외운다는 게 며칠 안 가서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외워지지도 않고 뭐 이해 안 되니까 더 안 해. 답답해 죽겠 안 활렀다 반년 시제 반년의 시간을 소비했지만 반년이 지났으면 이렇게 읽기를 치자어 뭐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두컴컴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컴컴한 것처럼 어둠을 이렇게 어두운 곳을 얻을 때 길을 가면 이렇게 땅을 짚어가면서 또는 벽을 일찍 일어나 어둠 속을 더듬듯이 여전히 전부 외울 수가 없었어요. 반년이라는 시간을 이 한 권의 상한론이라는 398점문인가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인외 다 왜냐하면 태양병의 처음 첫머리가 첫머리 관서 태양병이란 딱 태양병이라고 해놓고는 바로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오는데 아주 쉽게 이와 같은 조문들이 다타오 또 다른 조문에도 있고 이게 탕톨고 이제 방제를 외우는 것이나 삼자경을 외우는 그런 책을 외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비슷한 말이 많이 나요. 발열 오한이 첫 조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조문들이 막 헷갈리는 거죠. 어린애가 외우는데 이해도 못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삼자경이나 탕톨고는 일부러 뭐가 있어요? 운율을 있게 졌어요. 지은 사람들 기가 막히게 찐 거예요. 운율이 있게끔. 그래서 그걸 읽고 나면 이게 입에서 줄줄 상코라는 뭐냐면 입에서 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그에 따라 읽으면 중국 사람들 말대로 사성에 맞춰갖고 읽으면 이 사람들 운율을 넣어가지고 줄줄줄줄줄 하늘 전따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적기 때문에. 그런데 상한론은 그렇게 진 게 아니잖아요. 읽을 때도 낭낭상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한발열이 뭐 5조에도 있다가 또 10조 가면 오한발열이 있고 그러면 막 근데 뭐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헷갈릴 거 아니에요. 반년 동안을 이 상한론 한 거를 갖고 있는데 이걸 반년 동안에 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소위 둘러 따반년 그래서 공부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도리어 뭐가 생겨났냐면 마음속에 모호하다는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상한론 되게 그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비슷한데 조금씩만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깊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혼자서 아빠한테 물어봤지만 아빠가 가르쳐 주겠어요. 너 그냥 옛날엔 그랬거든요. 왜요? 딴 말 필요 없어. 근데 뭐 그게 외워지나요? 그렇게 비슷하니까 안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다. 외난 칭시. 그리고 이게 칭시라는 게 이게 힌트의 한 가닥 같은 건데 청서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점점 이제 생소해지는 거죠.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심하면 이게 경전이야 하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주지요 두었다 결국 이게 무슨 작용할까? 임상에 이게 쓸모일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방제는 외우면 탁 써먹을 수 있잖아요. 다다다 중국의 방제 그 가계를 외우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그럼 쫙 해보면 그 방제 평생 안 잊어먹고 그 방제가 무슨 작용을 하고 구성은 뭐로 돼 있고 탁탁탁탁 중요한 요점들 딱 잡혀. 재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이제 때려쳤겠죠. 더 진보할 수가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상한론을 공부하게 된 게 언제냐면 1954년도에 이분이 뭐 36년생인가요? 이분이 그러니까 54년 그러니까 20살이 안 된 18살이네요. 그렇죠? 56년이 20살이니까 만 18살 때쯤에 강서성에 있는 중위 진수학교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수반에. 그 당시 뭐 아직
중국 전체도 학교, 대학 뭐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크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니까. 제가 있을 때까지도요. 중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2D 사제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한의사 면허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집단 얘기로 나만 해야 돼.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이익을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면 가지. 근데 지가 실력 있으면 살아남는 거고 실력 없는 못 살아남는 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1990 제가 2000년까지 거기 있었는데 2002년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그 제도 속에 뭐가 있냐면 옛날 방식으로 도제 방식으로 한의학을 배운 사람도 면허증을 딸 수 있게끔 개업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진수학교 가서 봤는데 이 이제 상한론을 다시 보니까 아주 신선한 감이 느끼더라는 거요. 그때 요하생이라는 교수님이 강의를 했대요. 이제 하나는 경전이고 쯔지 두부동. 그러니까 나 혼자 읽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경전이라는 것은 내 혼자 읽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두 번째로는 성청의 아주 유명한 명의의 이 사람 명의예요. 명의 강의 진짜 잘하는 명강의 명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원인으로 요인 때문에 내가 쌍커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아주 열심히. 왜냐면 이게 이 책을 내가 상한론의 책을 내가 혼자서 공부해서 되지가 않는 책이다. 경전은 이게 한국 사회는 전부 다 똑같겠잖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에서 직접적인 강의도 두고 보고 연습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경전이라는 책은 자기 혼자 독학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절대 아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성에서 강서성 전체에서 아주 이름난 명의가 강의를 하니까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럼요 강의 잘하면 과목 자체가 달라져요. 강의 못하면 아무리 재밌는 과목도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그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하여튼 몰입해갖고 열심히 듣고 강의를 듣고 필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뭐 자유자재로 깊고 낮은 곳부터 깊은까지 깊은 곳에서 낮은 곳 자유자재로 이태할 포시 한 점을 한 점을 다 분석해준. 그래갖고 상한을 강의하면서 내경을 인용하고 상한을 강의하면서 근계를 인용해주고 상한을 강의하면서 원병조변을 얘기해주고 그냥 물이 이리저리 그냥 흘러가면서 그 강의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또 기가 막힌 강의가 됐겠죠. 그래서 이 몇 가지 과목들을 이론들을 아주 유기적으로 연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일반삼 하나를 들어 세 개를 가르쳐주는 종횡 좌우 아래 위로 관통해가면서 의학사를 관통해가면서 의학사상을 관통해가면서 팅라 마우사이 뻔뻔한 그러니까 우둔하기 짝이 없이 막혀있던 놈들이 팍팍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벼랑 뭐 그냥 악소리만 지는 거죠. 교수님 강의하는 거 들으면서 무식 중 무식 중에自我反胜过其是被应激的比锐. 내가 반성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아무 이용도 없이 스페인지라는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외우는 것. 전혀 이해 안 하고 무작위로 외우는 걸 스페인지라고 그래요. 이런 폐단을 반성하게 돼.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물론 그게 쓸모 있어요. 없진 않아. 그냥 무작정으로 맹목적으로 외웠던 그 폐단을 그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이 진짜 기가 막힌 명강의를 들으면서 라오스는 교수는 류엘레 푸메이다 상한론의 진정한 면모를 진짜 상한의 진체를 맛을 보여준 리더. 이 교수님의 강의의 특징은 임상각
항상 임상을 결합해서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아주 이 살아있는 것처럼 뭐냐면 그 시의 수왕후 선생의 경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예? 그의 이 교수님의 그 야오 교수님, 우리는 우리는 조인데 중국 발음 야오예요. 이 요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우리 야올라우스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또 있었는데 그게 시의 수왕후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올라우스가 그러니까 정말 명 선생님이었던 명 선생님이 계시다. 그분의 경험을 그냥 강의 시간마다 그냥 아주 진짜 진짜 바로 옆에서 진찰하듯이 처방하듯이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임상을 겪었어요. 그래서 한 병자가 있다. 그러면서 고열이 계속되고 변비로 시원하지가 않다. 본의와는 가능시 급성 담낭염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징 조시 여러 해갖고 호우 찡 시엘라우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엘라우스가 진단을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이 야올라우스의 선생님이었던 시엘라우스가 대승기탕을 처방했어요. 한 첩을 봉해서 열이 떨어져 가면서 변이 통하였고 그 병이 확날 그 호랑 벼랑간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 진수반에 가서 이제 진수 1년짜리 진수건 6개월치 진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현에 들어와서 자기 이제 공작을 했다는 뭐예요? 진료를 받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의 상암 방과 처방들을 사용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진수반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6개월짜리든 그래서 크게 진보가 있었어요. 상안에 관한 그 임상을 하면서 이제 상안이 조금 눈에 띄는구나. 진보가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상한론을 공부하게 된 시기가 있었는데 이는 1959년도 이제 59년도면 23살 때네요. 그 정식으로 시험을 봐갖고 강서 중의 주한科学校, 그러니까 지금의 중의학원의 전신, 지금은 중의학 대학이 됐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식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당시 이 상한론을 강했대. 이분 참 기회가 좋네요. 완요성지어, 이 중국 당대의 유명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상한론을 강의한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 교수 우리말로 완 또는 중국 발음으로는 완이겠죠. 이 완 교수가 이 왕 교수가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 천라우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배운 게 많다는 겁니다. 먼저 이 완라우스가 강의하는 태도 또는 이 판서 뭐예요? 칠판에 쓰는 거죠. 판서. 우리도 판서라고 하죠. 이 중국말. 이 판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평생 이분도 이제 교수를 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교실에서 커탕에서 이엔장, 슌시, 쥐엔진 이 교실에서 강의가 아니죠. 강의죠. 강의를 하면서 그 순서가 점차 낮은 곳에서 점점 깊게 그래갖고 그 저기를 갖고 묘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잎이 되고 뭐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강의를 했다. 두 번째로는 완라우스는 상한론에 관한 완라우스 나름대로의 사상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화황고의 융의 절대적으로 고대의 그 조문의 깊은 뜻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넓혀야 된다. 단
새로운 지식과 항상 합쳐서 융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소위, 쉽게 말하면 의학적인 새로운 지식들을 다 고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가운데 새로운 의학의 신지식과 합쳐갖고 관통해야 된다. 그는 육경병기에 관해서 새로운 이론을 제기해요. 체질과 병의 징후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라는 거예요. 이때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은 사상 체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이 사람의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고 단순히 마항탕증이라 할지라도 그에 맞게끔 가감해서 쓰는 이런 얘기죠. 지금 몸이 약하냐, 몸이 강하냐, 또는 이 사람 평소에 수비 많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무슨 특별로 사상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체질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야, 그 사람들 체질 얘기 개똥 그 정말로 그 이재마의 사상은 형편없는. 그래서 상한의 병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후학들에게 아주 많은 그 깨우침을 줬어요. 이분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완 교수가 임상에서 그 잘 운영하는 특색이 있는데요. 그는 고혈압 환자를 더운 약으로 떨어뜨려요. 더운 약을 써서. 예를 들면 신장의 양기가 약해가지고 그 양이 위로 떠서 생기는 그런 고혈압에 신장의 양기를 도와줘가지고 고로 신장의 양기가 신장으로 돌아가게끔 해갖고 아래로 내려가게끔 고혈압. 또는 여기 나왔죠. 우주의탕, 굉장히 더운 약이죠. 우주의. 고혈압을 치료한 병. 그의 임상의 건디디아우시, 그의 임상의 그 기본이 얼마나 깊은지, 그 다음에 그 탁견이 얼마나 높은지 이걸 보여줘. 고혈압 하면 막 열이 치솟으니까 천작 내려. 아니 도리어 더운 약으로 그 혈압을 쭉 내려. 네 번째로는요. 이런 선생님들 한번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석박사. 그래서 대학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학에서 정말 한국의 한의대들이 말이에요. 애들이 졸업하자마자 도망가고 그만두고 3, 4학년 때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다 교수들의 책임이죠. 근데 교수의 책임도 아니에요. 자기도 독학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물밖에 나가본 적 없고 짠물을 먹어본 적 없고 눈을 만져본 적. 네 번째로 상한론을 공부한 시기가 1960년대 가을 계절이에요. 쉐위엔송 청두 중쉐위엔 학원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학교에 남게 됐어요. 그 아까 말한 중의학원에 남아 있는데 학교에서 청두 중의학원에 그러니까 청두가 더 큰 도시예요. 이 강서동에. 청두 중의학원에 가서 뭘 참가하라고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제2기 상한 스즈반 쉐이 상한 교수들만 상한 선생을 양성하는 반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반이죠. 그냥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상한론을 강의할 많은 교수 어떻게 다 명의들만 강의할 수 있겠어요. 예. 저희 때도 유감스럽게 유도주 교수님이 강의를 못 들었어요. 유도주 교수님이 그 당시 이미 연로하셔서 석박사만 강의를 하셨어요. 특강만 제가 가서 들었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너 이제 여기서 상한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그럼 요번에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가봐라. 그리고 돈 대주고 기숙사비 대주고 이렇게 빠옴이라는데 접수를 했겠죠. 6개월치 기숙사비다 이렇게 그다음에 출장비니 이런 것까지 해갖고 그러니까 양육하는 거죠. 양성하는 거죠. 교수를. 이 반년의 기간 동안에 전문적으로 상한론만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강의했지만 주장은 주로 강의를 누가 했냐면 덩샤오시엔이라고 하는 교수분이 강의를 했어요. 덩라오시는 서남의 명이에요. 중국 서남부의 명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상한방을 워낙 잘 써갖고 덩상한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이 덩샤평의 덩이에요. 그래서 그의 학술 관점이 뭐냐면 이 기와학설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낸노라는 명의들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이게 보통 이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이커 시즈 강의 시작하자마자 상한에 있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해 가지고는 특출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학이란 한의학이란 중의학이란 기와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 주된 주지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의학의 이론과 임상의 경험이 모두 리브카 치유와 슈 모두 기와학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상한의 가장 어려운 학설이에요. 기와학설이. 그래서 오온육기랑 연결된 거죠. 중의학에서 이 오온육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침이든 약이든 굉장히 깊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동안 안 했었는데 내년 3월 달쯤을 목표로 오온육기 강의 소문 치따론이라고 하는 7편의 옹기학설을 강의해 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방문이든지 약이든 침이든 특히 침에 있어서의 이 오온육기 옹기학설은 기와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끼쳤던 학설이에요. 침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의학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에 따라서 카이허 열리는 카이슈에 열리는 혈자리가 다르다. 그러니까 경락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영락. 그래서 그 명의들이 그쪽에 깊은 명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와학설을 이해하려면 오온육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오온육기라고 하는 기하학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뿌즈치비엔 그게 어떻게 자유자재로 변화해 가는지 우리 병이나 임상이 알 수가 없다. 의학이 만약에 기화라고 하는 변화의 법칙과 규율로부터 벗어나 버린다면 공부를 안 한다면 비엔청을 우번집어넣 근본이 없는 의학이다. 근본이 없는 의학. 우연지세 야 셈의 근원이 없는 샘물이 어딨냐? 근원이 없는 샘물이야. 말론 법 근원이 어딨냐? 이분은 그러니까 모든 걸 이 덩라오스는 덩샤오시엔이라고 하는 라오스는 모든 걸 기와 지금도 많아요. 적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다지유 셔머지아오치와 그는 말합니다. 기화가 무엇이 기화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기화의 규칙을 장악할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강의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다시 오운이라고 하는 것, 육기라고 하는 것, 십천간이라고 하는 것, 십이지지라고 하는 것, 표본중기라고 하는 것, 사천제천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하나의 전체 이론, 이타오는 하나의 전체를 말합니다. 이타오 이론을 전, 빠오, 따이따오, 시우, 삐아오, 샤드지. 이야, 그래서 그냥 그 자기를 그런 데려다가 정말 무아의 경지에 빠뜨려 버리고 있더라고요. 강의 기가 막혀. 왜냐면 근데 기초가 있었잖아요. 상한의 기초를 3번 동안 읽는 상한의 기초. 혼자 독학한 거. 2번의 명교수들의 강의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와학. 이게 근데 이분은 어떻게 진짜 명교수님들, 명의들을 만났고 또 단계가 적절하게 맞는 기와학설을 먼저 들었으면 아마 이분도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짜증나고 복잡하고. 후에 두어팅 시에시제 많은 시간을 더 많이 들어보고 나니까 자즈 설리엔 시에 그래갖고는 섭렵하게 돼요. 뭐를? 웅기학설들의 자료를 많이 듣고 섭렵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뭐냐면 그 도를 깨우치게 돼요. 응당 당연히 청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일련의 기와 이론들을 그래서 본을 구하고 근원을 찾아가야 해요.
올라가야 된다. 하이스 역시 여전히 중의 이론의 기초다. 여전히 상한론을 해석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 사람이 그 당대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 후에 가갖고 계속 운기학설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보고 임상서적들도 보고 섭렵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깊은 이면에 있는 도를 깨우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미신 같나?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던 것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중의학 이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론이고 또한 상한론을 해석하는 많은 수단 중에 하나이다.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분이 상한론을 공부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 길로 상한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상한론을 어떻게 공부하냐 이걸 자세히 썼는데요.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상한론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나 그 사람이 따로 한 문장을 썼어요. 한 편의 논문을. 근데 여기서 한 걸로 족하다고. 쑥독 정말 천천히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빼야듯이. 그 다음엔 그러면서 깊게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임상에 꼭 활용하라는 거죠. 이 3자를 종합해서 이것이야말로 상한론을 공부하는 정도다. 바른 길이다.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숙독이라고 하는 거는 원저작을 갖고 공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상한론의 강령성 조문이나 병기 변증의 조문이나 진단 감별하는 조문이나 방이 있고 약이 있는 조문이나 또 만약에 완벽히 갖고 놀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내 머리 안에서 완벽히 그냥 읽어라. 공부하고 읽고. 제가 강의한 걸 10번 20번 누가 그러대요. 자기는 항전의 경을 그냥 24시간 듣는다고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잘못 막더라. 그냥 이런 숙독이 먼저 되고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대표적인 저작들 있다. 청우지의 주해상한론 등 또 시슈웨이의 상한삼론이든 또 수많은 많은 그다음에 그 기와학설을 쓴 책들이 있어요. 상한론을 전시우엔인데 진실원의 상한론이라든지 이와 같은 책들을 많이 읽어라. 숙독하라. 숙독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머릿속에 촉촉촉촉 나올 수 이렇게 되죠. 저는 못 그래요. 그래서 원저작에 대한 완전히 소화흡수해라. 원저작에 대해서 상한론에 대해서 이해라고 제가 주장했는데요. 그 이해란 원문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내가 인식하기를 원문의 이해는 원문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태양지 웨이빙 이걸 경강부회식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리지에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거는 전후 조문들을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맥이 부맥이고 도항강통하고 오한 이 조문의 원문은 뭐냐면 표증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표증의 맥이 무엇인다라는 본래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경강부화적인 이상망측한 해석 붙이지 말아라는 거. 이해라고 하는 것은 또 전후 조문들을 연결해서 이해해. 그래서 비교해가면서 연역으로 출발해서 분석해. 이 앞에서 말한 표증의 제강령이 필히 뭐와 결합해야 되면 나중에 나오는 표실증의 조문들과 종합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표증의 전체적인 모습을 개괄해 나오면 그리고 빠뜨리는 게 없도록 하나. 당연히 이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기초상의 이해하는 지혜지혜니시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감별할 수 있냐 여러 일련의 지속가들의 개념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서 내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 감별할 수 있는 내가 틀리게 얘기했구나. 유명한 주석가들의 개념. 그래서 몇 권의 유명한 주석본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원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런 주석가들의 주석이 또는 내 시야를 넓혀준다. 그래서 사유력을 넓혀준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운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세 번째 내용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중요해서 논할 것입니다. 자, 이 천라우스가 상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상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맞닥뜨렸던 천재 그런 복받은 강의를 우리는 들을 수 없죠. 그렇지만 요즘엔 책은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후학들은 철저하게 중국 책 자유저대로 보는 걸 기본으로 정말 내 인생을 한번 걸어서 한의학을 공부하겠다면 정말 인류에 큰 기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 중국말 당연히 말은 안 해도 좋다. 책은 자유자재로 봐라.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음에는 이제 시의 상한, 이분이 상한에 관한 저작을 평생 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발전하면서 쓸 수 있는지, 우리 후학들 중에 혹시 상한 교수가 되거나 상한을 연구한 상한 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이분은 어떻게 해서 상한에 관한 저작을 쓰는 것을 발전시키고 나중에 책까지 쓰게 됐는지 그 자세하게 자기 과정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뭐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뭐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뭐 이 한의과 대학 내에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 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